BEI 면접은 질문과 평가 방식이 좀 달라서 사전에 공략법을 알고 가셔야 해요. 그리고 알아두면 일반 면접의 경험 답변에도 유용합니다. 보면 좌측에 비구조화 면접이 일반 면접인데 면접관이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거 그냥 물어보는 거죠. 공백기에 뭐 있냐, 뭐 전공자가 아닌데 잘할 수 있냐 이런 거요. 근데 이러면 평가 균일성이 없어서 면접의 구조를 미리 정해두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온 구조화 면접의 대표적인 예시가 BEI 면접입니다. 영어로 행동사건 면접, 경험 면접이에요. 구조화 면접의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정석 BEI 면접은 딱 진짜 경험만 물어봐요. 경험을 종류별로 한 4-5개 물어봅니다. 뭐 팀 경험, 책임감, 뭐 윤리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요. 그리고 하나의 경험에 여러 꼬리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BEI의 핵심은 Why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대처했냐예요. 모든 준비의 핵심은 기출문제 파악이니까 꼬리 질문이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공모전 최우수상을 탔다. 이때 여러분은 최우수상이라는 결과 포커싱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BEI 면접은 그거 관심 없어요. 왜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 왜 그런 방법을 시도했어? 뭐 다른 방법은 없었어? 너가 그 아이디어를 냈을 때 팀원들 반응은 어땠어? 그 방법에 단점이 있는지 검토해보진 않았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왜 이렇게 전개가 되냐? 채점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오피셜 면접관 교육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경험 면접인데 판단의 이유, 행동의 의도를 질문한다고 나오죠. 왜 그렇게 한다? 사람들은 일관되게 행동한다. 과거 행동으로 미래 행동을 예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 과거 성과, 미래 성과라고 써놓긴 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행동 패턴이 미래에 반복될 거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평가 요소예요. 성과는 반복되지 않아요. 마케팅 공모전과 기업의 마케팅 방식은 다릅니다. 하지만 행동 패턴은 동일하게 유지되겠죠. 내가 팀플에서 경청을 했다? 그럼 회사 와서도 경청을 하겠죠. 책임감을 발휘했다? 회사 와서도 책임감 있겠지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 답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합니까? 직무상 성공 경험을 수치화시키라고 하나요? 아니죠. 행동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개나 소나 필살기론을 얘기하지만 직무 관련한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 해서 모두가 쓸 수 있는 방식도 아닐 뿐더러 저는 그렇게 합격하지도 않았고 본질도 아닙니다. 여기 점수비어 원칙에도 명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결과보다는 사고 과정에 초점을 맞춰 평가한다. 능력이 뭐다? 능력은 행동 자체다. 지원자들의 결과의 적절성은 평가하지 않는다라고요. 수많은 지원자들이 해온 경험의 결과값이 비교가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편의점 매출을 50% 향상시켰다라고 하면 면접관이 그거 믿어주나요? 하지만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도전하는 그 행동 양식은 회사에서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성과는요, 이렇게 일부 전문 영역에서만 열려있는 정도입니다. 근본은 행동의 Y를 찾아내어 행동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게 이 면접을 보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때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타로 설명을 합니다. 가끔 스타를 변형시키는 강사들도 있던데 왜 굳이 변형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기본형만 알면 돼요. 스타가 뭡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아주 깔끔한 기본형 설명이에요. 지금 경험 자체가 평가 대상이 아니고 뒤에 추가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스타를 엄청 임팩트 있게 말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경험을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팀으로 일하여 좋은 결과를 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예 있습니다 답변하고 3학년 2학기에 학과 동기들과 공모전에 나갔다는 상황 4명이었는데 내가 뭐 발표를 맡았다. PPT를 맡았다. 아이디어 회의는 다 같이 참여했다. 이런 내 역할. 액션은 좋은 액션을 써야겠죠. 뭐 PPT를 만들 때 뭐 발표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니면 뭐 팀원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려 했다. 최종 결과는 상을 탔다. 아니면 뭐 상은 못 탔지만 이런 점에서 배우고 성장했다. 성장했다는 결과. 이렇게 담백하게 상황을 상대방이 알아먹게 전달을 합니다. 약간 밋밋하게 느껴진다? 괜찮아요. BEI는 꼬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때 1차 꼬리 질문은 S 부분 위주로 들어갑니다. 내 답변이 불충분했거나 면접관이 좀 디테일하게 상황이 어떻게 굴러갔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보기 위함이니 질문 들어왔다고 쫄지 마세요. 예를 들어 그 프로젝트는 언제 한 거냐? 뭐 몇 명이랑 한 거냐?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처음부터 3학년 2학기에 4명이서 했다고 정보 제공을 하면서 시작했죠. 너는 PPT를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셋은 뭐 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가 한 액션 있죠. 이걸 물고 늘어집니다. STR은 내가 아니에요. 근데 액션은 나죠. 이게 중요한 거고 충분히 파악이 끝났다면 이후에 A에 Y라고 할 수 있는 동기, 목적, 근거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학생들이 나가리 되는 포인트가 그럼 어디냐? 여기서 애들이 멋있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뭐 위기는 없었냐고 면접관이 물었을 때 발표 중간에 PPT를 갈아엎어야 하는 위기가 발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은 나의 액션을 붙잡고 왜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묻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Y를 물으면요. 갑자기 막막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냈고 이를 위해서 통상적인 여러분들 대학 동기들보다 뛰어난 액션을 했다고 주장할 건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수석을 했다처럼 증빙이라도 있으면 모를까요? 그리고 윤리 경험 같은 것들도 물어볼 건데 이건 진짜로 증빙이 없죠. 남들은 규칙을 어겼지만 나는 지켰다? 그럴듯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Y에는 내 가치관, 캐릭터성, 습관, 철학, 성장 배경이나 심지어 트라우마까지도 그 행동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고 그러면 특정 행동을 왜 했는지 이해가 가능하고 그 행동이 발동되는 알고리즘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자주 나오는 경험으로 갈등 경험이다 했을 때 경청을 했다. 그럼 왜 경청을 했냐? 이런 루트가 가능한데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액티브한 관점에서 가치관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내 의지로 경청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꼬리질문이 뭐 추가로 들어오긴 하겠죠. 여기에 대한 Y를 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높은 확률로 배경 경험을 따로 준비해야 돼요. 타인을 배려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형성된 배경 뭐 이런 거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강조했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시나리오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거창한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개연성 기반으로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고 말하기보다 듣는 입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곤 했다. 캐릭터성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경청을 주로 하게 됐고 같이 참여한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같이 충돌하기보다는 뭔가 한 발 물러나서 조율자 역할을 경청하면서 하게 됐다. 즉 내가 말수가 원래 적어서 경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고 또 뭐 쓸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 공모전에서 내가 제일 후배였다. 다 선배다 보니까 내가 나서서 의견을 내기 어렵고 경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할 때 이렇게 경청을 해보니 갈등 관리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유효했었고요. 이후 삶에서 항상 경청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경청이라는 행동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 회사 와서도 반복을 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Y 답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좋은 말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납득이 가야 돼요. 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작정 뛰어난 액션이나 Y를 던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적당한 액션이어도 좋으니 그 Y가 납득이 돼야 돼요.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경청을 했습니다. 이러면 왜 타인을 배려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또 납득을 시켜야 하잖아요. 이렇게 Y를 계속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말고 추가로 나오는 Y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순 액션에 대한 Y입니다. 단순할수록 Y를 단순하게 대답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철학과예요. 왜 철학과를 선택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걸 뭐 제가 철학적인 사람이어서 이러면서 거창하게 답변하는 것보다 그냥 당시에는 성적 맞춰서 그렇게 지원을 했다. 아니면 뭐 철학과가 그때는 멋있어 보였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철학과가 왜 데이터 부트캠프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나온다면은 철학과만 나와서는 전문성을 살릴 만한 게 없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게 됐다라고 하면 충분하죠. 이 정도만 쳐도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액션의 행동 알고리즘 측면보다 상황적 근거, 판단 근거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하신 방안에 대안은 없었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답변을 하려면 왜 그때 그랬는지 본인 경험을 좀 디테일하게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큰 틀에서는 상황 파악이잖아요. 진짜 대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거창하게 하겠다는 부담 갖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는 편이 나아요. 시간이 촉박해서 추진력 있게 하나의 안만 밀고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상황을 좀 더 설명을 더 해준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BI 면접의 핵심은 경험 자체의 대단함, 결과의 대단함이 아니라 나의 행동 알고리즘, 행동 패턴이 궁금한 거다. 이걸로 너가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를 추정할 거다. BI 면접뿐만 아니라 일반 면접 경험 답변에서도 결국은 Y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두시고요. 전개를 요약해보자면 경험의 개연 설명, 상황의 디테일한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질문, 액션 파트에서의 Y 분석 이렇게 갑니다. 액션이 좋은 액션이면 더 좋고요. Y도 좋은 Y면 좋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Y가 납득이 돼야 된다. Y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이 된다.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경우로 내 가치관, 캐릭터성, 습관, 철학, 성장 배경, 과거 경험 등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경우고 두 번째로는
비의도성 기반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 설명으로 개연성을 확보하는 것. 이거 외에 단순한 부분은 Y도 단순하게 처리해야 부담도 없고 상대방도 납득이 간다까지입니다. 굳이 덧붙이자면 제 1분 자기소개 영상을 보셨을 텐데 거기서 왜 저의 어떤 캐릭터성, 행동 알고리즘으로서 자기 주도성 같은 걸 얘기했는지 납득이 아마 가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분 자기소개를 깔아두면은 이후에 내 경험을 설명할 때 Y를 처리하기 정말 간편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배경을 설명해 뒀기 때문에 경험 질문이 나왔을 때 주도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가 쉽고 납득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스킬들은 아마 어디서도 배우실 수 없을 거예요. 시중에 취업 강사들이 대부분 그냥 스피치 강사 출신이라든가 뭐 인사팀 출신이라서 면접 본 지 한참 뭐 20년 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시즌 이후에 최상위권 기업에 합격한 저 같은 사람들의 실전 압축 노하우들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저 같은 경우는 취준 기간이 4년으로 굉장히 길었었기 때문에 이 노하우의 깊이가 남들과 다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취업을 쉽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밑바닥부터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쌓인 노하우들이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영상 구독해 주시고 노하우들을 뽑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업 전략이었습니다.